최근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희망이 없다, 삼성전자, 경영진 답 없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시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내리기만 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오르기만 할 수도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동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가장 빠른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옥석 가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총 30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나름 이 삼성전자가 무난하게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도 나름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최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해당 이슈를 찾아보니까 현대차 경우에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생산을 타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야 될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덩달아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SOS랩, 넥스트 칩도 그렇고요, 라이콤, 프론티어, 라닉스까지 해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내달 그 대통령 취임 일정에 근접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테슬라가 각종 규제적 완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일환으로 비추어 볼 때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차기 행정부에 권고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이죠. 먼저 삼성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칩 파운드리 협력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된다라면 현대차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대만이 아닌 한국에서 아주 안정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대표 종목들, 거기에다가 부품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순환 사이클에 겹치는 섹터이죠. 또 내용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꽤나 신선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연말에 최대 생산으로 극복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LX3를 비롯한 예정된 신차를 완벽한 품질로 적게 양산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자. 특히 올해 하반기 우리 국내 생산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부품사 공급망 리스크가 최근에는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최대 생산을 통해 다시 높이 뛰는 현대차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타이밍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대장주들은 어제도 강한 상승 추세로 연출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드리냐면, 테슬라가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좀 하락이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서였고요.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소부장 파트 저가 매수 유입도 상당히 요즘 좋은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 자연 반등 순환 흐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주도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IT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좀 제가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선 원익 IPS도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매집 거래량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이쪽도 이 소부장 섹터죠.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나름 야무지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주가가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지만 주가의 상승력은 절대 무겁지가 않아요. 현재 하루에 5%, 10%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냥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지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메모리 설계 이쪽이 괜찮아 보여서 관련 주식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주식 리노공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쭉 고점끼리 선을 연결해 보면, 자, 하나, 둘, 여기 세 번째에서 이제 저항을 받나 싶었지만은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2거래일 이상 안착에 성공을 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에 컨펌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두꺼운 선 보이시죠? 이 두꺼운 선은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중기적인 추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추세선인데, 해당 120선까지 지금 돌파를 시켜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이 또 추세를 엄청 잘 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끼리 선을 이어서 딱 그거 보면은 해당 구간 한번 이탈하는 듯 했지만
했지만 결국에는 해당 중기 추세에서는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제는 돌파에 완벽하게 컨펌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해당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MACD도 그렇고요, RSI도 그런데요. 그렇지만 해당 종목의 특성을 알고 가야죠. 해당 데이터는 리노공업의 과거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이렇게 추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로 봐도 19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0년 2월달까지 거의 3개월 이상 이렇게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졌다,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과매수 영역에 해당하는 상태지만 추세의 연속성이 오랫동안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추세만 봐도 저가 대비 약 200% 이상 올라가면서 RSI가 고점 부담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했을 때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다, 이 종목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과열된 구간도 서서히 식히면서 횡보가 나올지언정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현재의 추세를 잡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리노공업 20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서 소폭 내려와 준다면 18만원 언저리에서부터는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스윙 투자 기반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포트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는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또 텔레그램 자유 소통방에서는 해당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미 벌써 수일 전에 이렇게 칼럼까지 작성을 해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유 소통방에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링크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